그리려도 그림 잘 그리는 학생 거 본따면 되는 것이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되는 도시에 가보면 되죠.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는 도시가 자그마치 세계 250개의 도시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원래 여행도 좋아했습니다만은 또 일석이조, 일석삼조식으로 저 전공 과목에 지역경제, 도시경제, 도시도요 탄생을 해서 우리 인류, 인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장성해서 노쇠하고 사망, 사라지듯이 도시도 똑같아요. 도시도 항상 이래 있는 것 같은데 포항시라는 통합도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포항시라는 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왜 그러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영원할 것 같은데 국가가 영원하지 않아요. 국가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집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 과정을 보는데 유럽의 선진도시, 오래된 도시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잘 되고 돈 많은 도시, 발전하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반면에 성장했다가 발전했다가 노쇠하고 사라져가는, 쇠퇴해가는 도시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마침 그 생각이 났어요. 동빈대교 생각이 나서 게이츠 헤드라는 도시를 설명을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이츠 헤드라는 도시가 바로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상에 이게 북조고의 천사입니다. 북조고의 천사, 정말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게이츠 헤드라는 도시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냐면은 영국이에요. 영국. 자, 이게 이 밑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죠. 찍은 사진인데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게이츠 헤드라는 도시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영국 지도가 이렇게 토끼가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 이 토끼 다리고 이래 있는데, 이게 이제 영국이라는 게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잖아요. 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중국이에요. 미국처럼 합중국입니다. 제일 밑에 이게 중심부가 되는 영국 잉글랜드 주고, 그 위에 스코틀랜드 주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스코틀랜드 독립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이제 독립 투표가 있는 스코틀랜드인데 이 주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게이츠 헤드라는 도시로 가는데, 가는 방법은 여기 런던이에요. 제가 이게 노선 전철 열차 노선을 그려 놓은 겁니다. 여기가 바로 프랑스에서 넘어갑니다. 헤저턴을 보통 프랑스에서 가면 뭐 영국 런던으로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프랑스나 그 네덜란드나 거쳐서 이렇게 가죠. 3시간 반 정도 갑니다. 가면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뉴캐슬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게이츠 헤드라는 도시는 직접 내리는 정거장이 없고 워낙 적어서 한 20만, 게이츠 헤드라는 도시는 인구 20만 중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게이츠 헤드라는 도시를 왜 제가 샘플로 가져왔냐면은 지금 우리 포항하고 비슷해요. 규모는 우리 포항이 20만 밖에 안 됐어요.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지금 이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 석탄 도시예요. 철강이 좀 있고 석탄업이 발전해 있고, 그러니까 철강업도 발전해 있고 제분, 밀가루 만드는 공장이 많았던 그런 도시인데, 왕년에 아주 잘 나갔다가 1900년대 접어들어서 대공황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 대공황부터 시작해서 이제 크게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산업 사양화입니다. 산업 사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도 처음에 만들어져서 발전하다가 나중에 노쇠해서 사라질 수 있듯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 농업, 임업, 어업,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 똑같습니다. 지금 이 동네에 예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을 때 방직공장, 이런 것들이 다 산업 아닙니까?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석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산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노쇠해지고
세계 대공황과 함께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저 도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포항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데 영국 게이츠헤드라는 도시입니다. 잉글랜드 북동부에 있는 북쪽이죠. 스코틀랜드 경계선이에요. 거기에 타인강이 있어요. 리브 타인강의 위쪽은 뉴캐슬, 아까 얘기했던 열차가 다니는 뉴캐슬, 강 아래쪽은 게이츠헤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주 도시는 뉴캐슬 도시입니다. 뉴캐슬이라는 도시에 내려서 열차에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시내 버스를 타고 21번입니다. 제 기억에 21번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오면 이제 내가 원했던 북쪽의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큰 그 구조물 랜드마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천사 때문에 게이츠헤드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잘 나갔던 도시인데 이제 쇠락해 가다가 아까 말씀대로 산업 사형화 때문에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어떤 기회가 됐냐면은 그 영국에서는 국제 가든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 국제 불꽃 페스티벌처럼 스틸 아트 페스티벌처럼 영국에는 유명한 게 가든 정원 공원이 굉장히 유명해요. 북한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내려오면은 남한에 내려오면은 끄뻑 가는 게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 게 있답니다. 뭘 것 같아요? 산 맞아요. 산이랍니다. 산. 남한에 내려오면 어떻게 산이 저리 생겼냐? 산이 빡빡 숲이 우리 머리숲 같으면은 이게 잘 안 들어가는 숲 같잖아요. 이게 산 보면 나무를 너무. 그런데 북한은 나무를 홀라당 다 뺏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남한은 육림사업이 세계 유명한 성공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선진국에 가면 뭐가 부러운지 아세요? 저는 선진국에 갈 때마다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선진 도시에 갈 때마다 가장 부러운 게, 갈 때마다 그쪽을 다닙니다. 지도 찾아서 그거부터 찾아봅니다. 뭔 것 같아요? 저는 공원입니다. 공원. 도심공원입니다. 도심공원이요. 그래서 포항에 와서 공원, 도심공원 얘기하면은 나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보고 공원이 필요하다, 도심공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 하냐? 5분만 가면 바닷가고 5분만 가면 산인데 무슨 공원이 뭐가 필요해? 그게 아닙니다. 공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옛날부터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국제 가든 페스티벌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1990년도에 어디에서 국제 가든 페스티벌 주최국이 되는 거예요. 주최 도시가 게이츠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히트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것이 우리 국내 최고 큰 페스티벌을 유치를 했으니, 우리 얘기하면 전국 체육대회 유치한 거 똑같은 겁니다. 재선이 뭔가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지원 받기도 하고 자체 예산도 수립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까 이 북쪽의 천사입니다. 북쪽의 천사. 이걸 상징물을 하나 만들자. 조금 이따가 에펠탑 얘기를 잠시 말씀드릴 텐데, 에펠탑도 그렇잖아요. 만국 박람회 열면서 상징물 하나 만들자. 이게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을 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인데 100년 후에 1889년, 200년 후에 1989년은 88 올림픽이 있었던 때고요. 제가 입사한 때고, 그 100년 전에 1889년이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때 에펠탑 만든 거고, 지금 여기 북쪽의 천사는 이 국제 가든 페스티벌이 열리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돈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1998년도에 완성된 이 북쪽의 천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가로 사람인데요, 25m가 22m 그런데 이게 54m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가까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전보 제트기 비행기 한 개 떡 세워 나오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꼭 천사 날개 같아 이래서 북쪽 언덕 높은 곳에 세워놨어요. 이걸 이름해서 북쪽의 천사, 또 엔젤 오브 노스라 그러는데, 이게 만드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토니 곰이라고 해요. 안토니 곰이라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이거를 제안하고
이걸 이제 만든 겁니다.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죠. 제가 예를 써봤는데 직접 가면요, 이게 찬찬찬찬 저 모습이 보이는데 다 두근두근 막 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라서 그런지 기대를 많이 하고 가서 그런지. 근데 가서 야, 제일 궁금한 게 저 엄청난 산 위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저 엄청난 바람을 어떻게 막을까? 난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보다 더 재밌는 것은 이거 역시 안토니 고움리가 이제 수주를 받아서 하는데 이 시작을 누가 하냐면 게이츠헤드 시의회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시의회가 대단합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지방자치는요, 국회의원과 대통령, 행정부와 우리 국가 같은 경우는 입법, 사법, 행정부 3권으로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행정이 대통령이고 분리가 돼야 돼요. 입법부가 같이 가버리면은 사고 쳐요. 에? 문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분리가 되어 있네.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의회가 분리가 돼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시장, 의장 맨날 같이 다닙니다. 뭐 비서 같이 다녀요. 의장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지방자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지방자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시장 못한다고 의장이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돼? 돈 그래 쓰면 안 돼. 방금 그 동빈대교도 뭐 얘기를 하든가 뭐 어쨌든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런 식으로 시의회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견제 세력입니다. 근데 포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둘이가 굉장히 그렇죠. 이상하죠. 그런데 이 자체도 시의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시의회가 만드는데 역시 이런 건 무조건 뭐 여지없이 시민의 반발을 일으킵니다. 시민의 반발을 일으킵니다. 돈도 크지만요. 이거는 크지 않아요. 150억밖에 안 했어요. 포항 지난번에 철탑 랜드마크 얼마짜리입니까? 1,500짜리입니다. 1,500짜리. 그런데 150억짜리도 반발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회 의장이 배수의 진을 치고 저런 거 하는 방법 나한테 물었으면 분명히 1,500짜리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배수의 진을 치고서 해야 됩니다. 내가 재선 안 합니다. 내 임기 동안에 랜드마크 하나 짓고 가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안 돼요. 그만큼 반발이 커요. 에펠탑도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그런데 하나 해놓고 나니 이렇게 이거 갖고 울고 먹는데 요거 하나 갖고 1년에 뭐 요거 하나 보러 오는데 1년에 20만씩 보러 온대. 이거 보러 뭘 보러 옵니까? 저 같은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극성인 사람 있는가 봐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관광 수익은 물론이고 자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만든 걸 가장 궁금했는데 이렇게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설명 자료가 쫙 있는데 이렇게 조립을 탁탁탁 해서 넣었는데 안에 보니까 이 안반의 밑에 싱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위에 거보다 훨씬 더 깊죠. 이게 해답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이걸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렇게 건설이 되는구나. 그 엄청난 바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해답은 여기 있었구나. 이 엄청나죠 이거. 밑에 싱을 엄청 깊게 박았잖아요. 위에보다 더 높아요. 이렇게 그걸 해결하고 와서 참 즐거웠습니다. 이게 바로 안토니 고움리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조각가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펠탑 같은 경우 세계에서 관광객을 가장 많이 끌어모으는 국가가 어딜까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관광객이 파리고 당연히 파리 온 사람이면 무조건 가는 게 에펠탑입니다. 에펠탑. 1년에 3천만에서 3,500만 돈을 그냥 끌어 담는 거예요. 이 에펠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혁명 100주년 1889년도에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제안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난리 났습니다. 이것도 난리 났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성은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성씨가 어째 못이요? 못이 유명한 사람 있나? 한 사람도 못 봤는데 못이 유명한 사람 많아요. 그 모택동도 있지만요. 내가 지금 얘기해 많아요.
모나리자도 있고요. 모파상도 있는데, 예, 그 모파상이 이때 여기서 그 글 쓰는 사람 아닙니까? 문학 김 회장님 모파상 유명하잖아요. 글 쓰는 사람 뭐 여사 일생 뭐 등등 있잖아요.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침을 태태 뱉으면서 글로 쓰는 거예요. 내 여기 떠난다. 저거 올라가면 발이 떠난다. 예? 그냥 말로 한 게 아니고 글로 썼어요. 글로 사인을 남겼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싫어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올려놓고 모파상이 파리를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 근처에서 저거 보기 싫어서 떠난다 그래 놓고 그 근처에서 맨날 카페에서 글 쓰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비아냥거리면서 모 선생님 지금 떠난다 그러니까 왜 안 떠났어요? 글만 쓰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근데 파리 어디 가도 제가 안 보이는 곳이 없으니까 제일 밑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카페에서 그래서 글을 썼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만큼 싫어했던 것이 바로 에펠탑인데 지금은 프랑스의 관광 수입을 그냥 갖다 여기서 끌어모으는 것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이것도 이제 20년 후에 철거를 조건부로 올린 겁니다. 조건부로. 근데 이게 재밌는 거죠. 근데 이것 역시도 이런 철탑 같은 걸 만들 때는 랜드마크를 만들면 반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는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는요.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지만요. 두 번째는요. 배수의 진을 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한다면은 나는 주민 의견을 물어보고 두 번째 배수의 진을 치고 두 가지 동시에 할 겁니다. 두 번째 걸어 내려오면은 이제 이런 게 나타나요. 다리를 지나서 틴 다리라는데 타인강이라 그랬죠 아까. 타인강을 지나는 틴 다리를 딱 건너면 희한하게 생긴 구조물이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입니다. 유리로 다 되어 있어요. 멀리서 뭐 애벌레 같기도 하고 이게 한 1400억 들여서 만드는 음악당입니다. 세이지 음악당입니다. 세이지 음악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제가 가서 찍은 거죠. 직접. 어마어마한 음악당인데 외형 자체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외형 자체가. 들어가면 괜히 멋져 보입니다. 뭔지 몰라도 저도. 이런 내부 경관이고요. 제가 이거 오래 하면 재미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사진만 보여주면서 드는데 그다음 거기서 나오면 밑으로 언덕으로 내려가면 이런 경관이 딱 보이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요거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밀레니엄 브릿지고 요거는 발틱 현대 미술관입니다.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밀레니엄 브릿지. 아까 저거 끝내고 나서 북쪽의 천사 끝내고 나서 히트를 쳤어요. 치고 이제 중앙에서 도움이 오는 거예요. 도움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복권 기금이 일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다리를 하나 쌓아야 되는데 여기가 타인강이에요. 지금 동빈내항에서 우리 포항에서 제한이 되고 있어요. 도계교라 합니다. 영도다리가 끄덕끄덕한다는 게 열렸다 닫혔다는 걸 도계교라 하죠. 도계교, 도계다리 그러는데 그러면서 가본 사람은 엉뚱하다요. 저게 무슨 타워 브릿지가 어떻게 포항에 될까?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규모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규모의 차이가. 멀리서 보고 사진을 보면 너무나 이쁘고 멋지고 고풍스럽지만은 타워 브릿지는 포항에 적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혼자 이거 안 가보신 분들이 자꾸 이러시구나. 가보면 그런 생각이 떨어질 텐데 그럼 요 정도의 규모가 없을까 한 게 제가 게이츠헤드의 밀레니엄 브릿지입니다. 이게 도계교입니다. 도계교인데 재밌는데 이거 끄덕끄덕 하는 게 영도다리에서 어떻게 끄덕끄덕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 동영상입니다. 밤에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빨리 돌렸으니까 밑에 착착착 배가 지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멀리서 보면 눈이 있잖아요. 사람 눈이 윙크하는 것처럼 깜빡한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 브릿지 이름을 윙클링 아이 이렇게 적습니다. 예. 멋지죠? 좀 특이해야 되지 않아요? 예. 이거는 금액도 얼마 안 들어요. 돈 들 게 뭐 있겠어요, 저게? 예? 크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높게 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고가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고가가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높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 고가니까 눈 오고 이런 미끄러지니까 그걸 서서히 경사지게 하니까 고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럽니다. 아까 제분 밀가루 공장을 갖고 헐어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거죠. 선진국은 다 그렇습니다. 절대 헐지 않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리 좀 헐고 새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 사람들 헐지 않아요. 저를 그대로 살려서 영국의 유명한 현대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발팅 미술관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발팅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길어요. 간단한 게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미술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미술관. 이제 다시 지금 여기는 영국입니다. 프랑스 한번 넘어가 보죠. 아까 다시 열차 타고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가면은 프랑스 파리 가면 에펠탑도 봐야 되지만 꼭 보셔야 될 미술관이 있어요. 세계 최대 미술관이라는 3대 미술관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미술관입니까? 루블 박물관이에요. 루블 미술관. 루브르 성을 갖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그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는데 진짜 실속 있는 작품은 어디냐면 루블 미술관이 아니고 이 미술관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미술관인지 혹시 가본 적 없어요? 오로세 미술관이요. 오로세 미술관이 뭐냐면 역이죠. 역. 오로세 역이 1930년대 문을 닫아요. 차가 안 다녀요. 자, 헐자 말자 헐면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래서 미술관을 만드는 최고의 작품들이 있는 르노아르 뭐 등등 뭐 가면은 아주 액기소들만 있는 그런 미술관, 세계의 미술관이 바로 오로세 미술관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포항역을 저는 기억합니다. 포항역을 왜 허뭅니까? 아쉬울 뿐만 아니고 큰일입니다. 역사가 지적합니다. 포항역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영국 각 도시에 다녀보면요. 백화점도요. 400년 된 옛날 성을 그대로 살려서 영국 런던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 도시 아닙니까? 도시 중에 뉴욕, 런던, 뭐 파리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허물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지금 이 건물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살렸어요. 내 보니까. 그래서 참 사장님이 오셨는데 참 좋다. 이거 사장님 경제력 같으면 이거 한 방에 흘러서 새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 흘고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참 좋은데 지금 오로세 미술관을 다시 봅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간에 게이츠 헤드를 얘기를 하면서 에펠탑하고 오로세 미술관을 같이 섞어서 말했습니다만은 오늘 정리를 하자면 게이츠 헤드라는 도시의 핵심은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도시재생입니다. 도시가 쇠락해 가다가 다시 살린 겁니다. 그죠? 살린 겁니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첫 번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문화를 갖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철저히 지역 주민 우선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들의 의사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짧게 다녀온 영국의 게이츠 헤드 도시 탐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